동양평화론 원문 강독 7번째. 먼저 강독할 내용을 읽어보고 한 문장씩 풀이해 보겠습니다. 연즉 아동 이 억만 황인종 중에 허다 유지가와 강계 남아가 기긍 수수 방관하며 좌대 동양 일국지 흑사 참상 가호리요. 고로 동양평화 의전을 개장어 합의빈하고 담판석 정우 여순구 하며 후 동양평화 문제 의견을 제출 저몽하나니 심찰제라. 1910년 경술 2월에 대한국인 안중근이 서우 여순 옥중하노라. 자, 그럼 한 문장씩 풀이해 보겠습니다. 연즉 아동 기억만 황인종 중에 허다 유지가와 강계 남아. 자, 여기서 연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문에서 그렇다면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받아서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다면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앞의 내용은 전 시간에 언급한 대로 그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착취하고 억압하야. 그래서 한국과 청나라 두 나라에서 어떤 그 의론이 들끓었다고 했습니다. 즉 서양의 어떤 길잡이 또는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론이 들끓는다면 이건 바로 방율지세, 즉 어부지리의 형세가 되어서 동양에 크나큰 불행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 이 동아시아죠. 거꾸로 이렇게 바꾸면은 동아시아가 됩니다. 즉 그렇다면 이 동양 중에서도 이 동아시아에 있는 기억만은 몇 기자죠. 그래서 기억만은 다른 말로 수억, 몇 억이란 말입니다. 수억만 중에 그 황인종 중에 수억만의 황인종 중에 허다한 유지가 아주 많은 그 뜻을 가진 사람들, 어떤 그 미래에 어떤 자신의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죠. 허다한 많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 남아. 관계는 비분 관계입니다. 자, 비분 관계. 자, 비분 관계에 가득 찬 그런 사나이들이 여기까지가 바로 이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보시면 그렇다면 동아시아 수억만 명의 황인종 중에 뜻 있는 많은 사람과 비분관계한 사나이들이 기긍 수수 방관 좌대 동양 일국지 흑사 참상 가와. 자, 수수 방관은 이 숫자가 소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소매에 넣고 이런 뜻입니다. 소매에 넣은 채로 곁방자 곁에서 지켜만 보는 거, 이걸 우리가 수수방관한다. 즉 구경만 하고 나무 일에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둠을 우리가 수수방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수수방관하겠는가? 어찌 수수방관하겠는가? 즉 수수방관하면서 앉아서 동양 일국
일국은 이제 한 부분. 동양 중에서도 이 동아시아가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는 아동이라고 썼고 여기서는 동양은 그 동양 전체를 말합니다. 동양 전체에서 우리 이 한중일이 속해 있는 나라가 부분이 지역이 그 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일국은 결국은 우리 한중일 동아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동양의 한 부분 또는 일부가 흑사 새카맣게 죽는다. 새카맣게 죽는다는 것은 아마도 이게 이 흑사는 그 어떤 전쟁으로 인한 어떤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사전적 풀이는 없지만 그 어떤 문맥상 의미로 보면 동양의 중에서도 이 동아시아에 그런 참혹한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떼죽음을 당하는 거. 뭐 포탄이 터지고 총에 맞아 죽고 또 화재가 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불과 관련된 모든 그런 그 재난을 만나 가지고 검게 타 죽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새카맣게 죽는 참상, 참혹한 그런 형상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가. 옳다고 수긍하겠는가? 좀 이 문장 전체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기자가 있죠. 이 기자와 호자는 항상 어 한문에서 의문, 의문형을 만드는 의문 부사로 쓰이는데 그래서 기 뭐뭐 하겠는가 이거는 이제 의문형을 어떤 형식을 띤 단어형이죠. 반대로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즉 앞에서는 일본의 만행에 민심이 들 거라 가지고 일단 서양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의론이 그 두 나라에 들끓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로는 들끓지만 그 우리 그 뜻을 가지고 있고 비분관계한 즉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 뜻이 있고 비분관계한 그 사람들은 어찌 수수방관 팔짱을 끼고 곁에서 바라보기만 하면서 앉아서 동양의 한 부분 한 지역 즉 동아시아죠. 이 동아시아가 새카맣게 타 죽는 어떤 그런 참혹한 형상을 기다리는 것이 가 옳다고 즉 의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어떤 전체 민심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 비분관계하고 뜻 있는 선비들은 이것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옳다고 민심에 동조해 가지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옳다고 긍정하다 이 긍자가 긍정할 긍자 수긍하다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동의할 수가 있겠느냐 안중근 의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맥없이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 한중일이 다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을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동의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동양 평화 의전 개장어 합의빈 단판석 정우 여순구라. 자, 자 여기서 보면 합의빈은 지금 우리가 중국어는 하얼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빈자는 원래 물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는 물 숫자가 없는 손님 빈자로 썼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문을 살려주고 물수를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빈 오늘날 우리가 이거 하얼빈이라고 합니다. 이 게장어 합의빈
그다음에 여순구. 여순구도 이제 중국어로 읽으면 리순커우. 입구자를 커우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여순의 어떤 그 지역을 옛날 예로부터 여순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손노와 좌심한 수수방관하며 그냥 그런 어떤 새카맣게 다 죽는 참혹한 참상을 옳다고 수긍할 수 없다. 그 안중근 의사 같은 어떤 비분 관계하고 뜻 있는 선비들은 손 놓고 가만히 그런 참상을 지켜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 안중근은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 동양 평화를 위한 의로운 전쟁, 의로운 전쟁은 안중근 의사가 그 이등방무, 즉 이토 히로부미를 어떤 처단한 거. 이거는 개인 자격이 아니죠. 그 안중근 의사의 직책이 참모 중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용감한 군인의 신분으로서 작전을 수행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의로운 전쟁이죠. 이게 테러리스트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간에 주장하는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의사란 말도 이게 의로울 의자에다가 선비 사자거든요. 이거는 일본 검사가 그 안중근의 전기인 안흥칠 역사라는 전기에 보면 일본 검사가 안중근의 어떤 그런 의거를 좀 치하,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런 영웅적인 행동에 반해가지고 흠모하면서 안중근 의사에게 그때는 의사가 아니었죠. 안중근 뭐 저는 이게 항상 장군이라고 부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장군에게 의사라는 호칭으로 불러줍니다. 당신은 그래서 그 검사가 이렇게 말하죠. 안중근 의사에게. 당신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선비기 때문에 결코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안심을 시키려고 했던 건지 진짜로 흠모의 정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검사가 취조를 하던 검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의사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됐는지 몰라도 이 의사란 말이 어떤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그 행동을 보인 어떤 나라에 그 몸을 바친 사람을 의사라고 하죠. 이제 이와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열사라고 하잖아요. 열사하고 의사는 조금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의사는 어떤 무력도 같이 동반해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고 열사는 무력보다는 어떤 그 비폭력, 의사는 어떤 폭력이라고 아니죠. 이건 어떤 전쟁, 나라를 위해서 어 무기도 사용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그 우국지사를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거고 열사는 소극적인 좀 비폭력 어떤 일단 그래서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이렇게 열사라고 부르는 거죠.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식으로 어떤 무기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우국지사를 우리가 의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 전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권율 장군 이런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나라를 구한 명장들은 왜 의사라고 안 하죠? 이거는 군대에 소속하고 나라의 어떤 그 직책을 수행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다 장군, 그대로 장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중근은 의사라기보다는 어, 그 당시에 그 참모 중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의사라는 표현보다는 원래 그 직함인 장군으로 부르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대세가 의사다 보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비분관계한 또는 그 뜻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므로 이 동양 평화를 위한 어떤 의로운 전쟁을 개장은 앞에서 나왔습니다. 개전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다. 개전하다. 이 장자가 병장기란 뜻이죠. 병장기를 열다는 뜻은 즉 병장기를 들고 전쟁을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양 평화를 위한 의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어디 어디에서 하비빈 즉 하얼빈에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일이죠. 이걸 우리가 의로운 전쟁을 열었다. 이걸 시작으로 드디어 일본과 의로운 일본을 처단하는 거. 이게 바로 안중근 의사의 그 대의병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얼빈에서 전쟁을 시작했고 담판석 그 담판하는 자리 우리가 담판한다고 그러죠. 토론하면서 어떤 판정을 내리는 거. 이 담판하는 이 자리를 여순구 루이슨 커우에서 정해졌다. 그렇죠. 이 하얼빈에서 의거를 행한 다음에 일본 경찰에게 순사들에게 잡혔죠. 잡혀서 이 여순으로 잡혀가는 거죠. 여순 감옥에 잡혔기 때문에 이 안중근 의사는 군인의 신분이죠.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테러리스트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판 나의 일이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다. 그래서 어떤 그 만국 공법에 의해서 그 어떤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판하는 자리가 바로 여순에 있는 그 지역에서 재판으로 그 나의 일을 판정하기를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의거를 한 뒤에 그 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면 따라서 나는 동양 평화를 위한 의로운 전쟁을 하얼빈에서 시작을 했고 이를 담판하는 자리는 리슨커우로 정해졌다. 후 동양 평화 문제 의견 제출 재공안 심찰 제. 자, 그래서 공안이란 말이 나옵니다. 공안. 이 공안은 공정한 눈입니다. 즉, 공정한 눈은 혼자의 눈으로는 공정하게 볼 수 없죠. 눈이 두 개인 이유도 한 눈으로 보지 말고 두 개의 눈으로 아주 공정한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또 귀도 마찬가지죠. 듣는 거 또 양귀로 다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입은 하나죠.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말은 적게 하라는 뭐 이런 그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상투적인 말입니다만 자, 이 사람의 두 눈만 가지고도 공정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안이라는 뜻에는 여러 사람들의 공평하게 보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 읽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기에서 뭐 끊어 읽어도 말은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 자, 그 단판하는 자리가 여순 구, 즉 루이순 커우에서 정해졌고 그 후에라는 것은 그렇게 여순 감옥에 이제 갇힌 뒤에 안중근 의사가 한 일이 뭐냐면 동양 평화론을 썼습니다. 동양 평화에 관한 자기 어떤 의견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뒤에 나는 나중에 뒤이어서 동양 평화의 문제에 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했다는 건 제시했다는 말 똑같죠. 즉, 그래서 동양 평화론을 다 쓰지 못하고, 다 쓰지 못하고, 그 본문에 그 전감이란 부분까지밖에 쓰지 못하고 나머지 뒷부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어떤 불온 서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아마 너무나 자신의 만행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빨리 더 내렸습니다. 원래는 충분히 이런 글들을 다 쓸 수 있게끔 완성할 수 있게끔 약속을 했었는데 이 글 내용을 뭐 서문 보고 지금 하는 게 우리 서문인데 서문을 보았고 또 정감 부분을 보면서
안중근의 그 어떤 대단한 그 위대한 사상에 대해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자신들의 어떤 만행이 온천하에 알려질까 봐 그 사형 집행일을 빨리 앞당겼을 거라고 자 그렇게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뒤에 동양 평화의 어떤 문제 의견을 제출했으니 제공 여러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깊이 살펴보기를 바라노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문이라는 것은 띄어쓰기 맞춤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현대에는 어떤 그 문장 부호가 있었는데 뭐 안중근 의사가 살던 시기에만 해도 그런 한문에서는 이런 부호들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어떤 뜻으로 풀이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겠습니다. 즉 뒤이어 동양 평화의 어떤 문제에 관한 의견을 공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사람의 공정한 눈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공정한 눈에 여러 사람들에게 제출 제시하니 깊이 살펴보기를 뭐 제자는 이게 어떤 감탄 사 또는 어조사 제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그냥 아마 이제 여기에 뭐뭐 하기를 바란다. 뭐 예를 들면 부디 바란다 뭐 행 뭐 다행행 뭐 다행 부디 있어가지고 행자를 쓰면 뭐뭐 하기를 바란다 또는 원컨대 원 써가지고 원컨대 뭐뭐 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건 다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 읽을 것인지 또 여기서 끊어 읽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문장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가 여순 감옥에 갇힌 뒤에 한 일이 보다 동양 평화였던 위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한 이 개인적 의견을 여러 사람들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고요.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공정한 눈에 제시하노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깊이 살펴보고 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너 일본, 중국,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한중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중근이 위대하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이 동양 평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 정연하게 일본의 만행을 지적하면서 한중일 삼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중근 의사가 위대한 이유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문의 마지막입니다. 1910년 경술 2월에 대한국인 안중근 서우 여순 옥중이라. 자, 1910년 경술년이죠.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경술이 바로 그 서기로 1910년입니다. 경술 2월에 대한국인, 대한국의 사람, 안중근이 서우 여순, 여순은 이제 류순이라고 하죠. 현대어로 번역할 때 류순이라고 하면 좋은데 저는 여순이라고 했지만 류순 그 감옥 안에서 쓰다. 자, 우자도 마찬가지로 한문에서는 어디 어디에 뭐 어자하고 서로 이렇게 통용할 수 있는 한자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쓰다. 네, 여기까지는 그 전체 내용 중에서 동양 평화론 전체 내용 중에서 서문에 해당합니다. 서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서문의 이제 마지막이고요. 다음에는 동양 평화론의 어떤 본문에 해당하는 전감을 이어서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